자, 경기 변동 보겠습니다. 자, 56페이지 62번 문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로서 될 수가 있으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 호황이라 할 수 없음은 부동산 거래에 투기적 요소가 개재될 경우에 실물 경제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는 크게 우리는 실물 변수와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실물 변수에는 뭐가 있다? 우리는 건축량, 공급 지표인 건축량,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거래량, 이건 수요 지표, 그리고 명목 변수는 화폐로 표시된 변수로서 부동산 가격인데,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3대 지표인데, 지금 설명은 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2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또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우리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등 각 부문별 우리가 부동산들에 있어서 가중치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일반 경기 변도가 다른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부동산 경기에 붐이 나타나면은 광역적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여러분이 거기에 나오는 3번 설명이고, 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이것도 26회 정답 지문이었죠. 자,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진폭이죠. 진폭. 근데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일 때는 일반 경기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요.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일 때는 또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나죠. 따라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크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공급이 오래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질문 정답인데,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안정시장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서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정시장은 경기순환의 국면에 의해서 분류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 하면 안 되죠. 회복시장, 상향시장,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시장, 하향시장에 주어진데, 이때 이 가격이 상승하는 이 국면은 경기에 우리는 확장, 팽창 국면이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은 경기의 수축, 위축 국면인데, 이런 변동을 우리는 순환적인 경기 변동,
자,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몇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풀이돼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는데 문제는 안정시장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 순환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시장. 그러니까 이 분류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6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 여기서 보면 여기 과거는 뭐다? 상한선. 그게 포인트죠. 또 가격이 뭐예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죠.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어야 돼요. 싼 다음에 사야지.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는 많아지는데 매수자는 적어져서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시된다?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여기에 1번. 2번.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합니다. 3번. 상향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 수는 적어요. 매수자 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매도자가 중시되는 뭐가 형성된다? 매도자 시장. 그래서 여기는 매도자는 거래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우리가 활동에서 보면 뭐가 중시된다? 여기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4번에 후퇴시장은 매도자 중시에서 뭘로 넘어가요? 매수자 중시로 전환이 돼요. 4번 정답. 안정시장의 국면은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시장으로서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우리는 위치가 좋은 주택은 경기 불황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 얘기고, 안정시장 요거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이 나타나.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변동에서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또는 불규칙 변동, 또 장기적 변동이 나타나죠. 자, 시험 문제는 요 3가지 중에서도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변동은 어느 변동이냐면은 요 2 변동을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무자기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 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우리가 경기 변동이죠. 자,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일본처럼 지진이나 어떻게 돼요? 홍수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 손상을 입을 때는 일시적으로 건축 경기가 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다 무슨 변동? 무자기적 불규칙 변동. 3번,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을 방역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계절적 변동.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상량시장, 이것도 4번 출제했는데 2번은 정답으로 묻었죠. 상량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밑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하한 가격이에요.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 가격. 그래서 4번 정답. 상량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건수는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면서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66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국면 등의 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선은 후퇴, 하향은 매수자가 중시되고요. 상향, 회복 우선 매도자가 중시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2, 3, 4, 5번 지문 염두에 두시고, 자, 우선은 요거부터일까요? 하향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의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위에 있어요. 상한선. 자, 회복 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비슷하면 기준 가격이나 바닥에 있으면 뭐죠? 하한선이 돼요. 그 상향 시장에서의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밑에 있죠? 하한선. 후퇴 시장 5번 지문 갑니다. 후퇴 시장에서의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기준 가격이 되거나 위에 정점에 있을 때는 상한선, 상한입니다. 하한이 아니라 상한. 5번 정답.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4가지 국면, 요 4가지 국면 외에 또 뭐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은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은 작다니까 아니 틀렸죠. 진폭은 크게 나타납니다. 3번 정답이고,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뭐죠? 하한선이 되는 경향. 올해 시험에 경기 변동이 만약 나오면 이쪽이 좀 중요하다는 거. 어느 쪽? 이쪽. 순환적 변동. 그 중에 요거 2개 확인 좀 해두시고. 자, 거미집 모형. 자, 거미집 모형은 우리가 공급에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에 시차가 있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하는 게 바로 무슨 거죠? 거미집 이론인데, 자, 2018년도의 수요량은 2018년도 올해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2018년도의 공급량은 2017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공급에 시차가 있는 시장에 적용하는 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럼 거미집 이론에 6년 동안 시험에 나온 게 바로죠. 거미집 이론의 모형 중에 뭐를 6년 동안 출제냐면은 6번 출제한 게 수렴형을 6번 출제했어요. 수렴형. 자, 수렴형 형태를 보면은, 자,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이 형태가 바로 무슨 형태? 수렴형. 자, 이 불균형 상태는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뭘로 이렇게 균형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이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자, 이 수렴형 형태를 보게 되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절대값을 씌우죠. 절대값과 공급 곡선에 있어서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를 하면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큽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역관계는 부등 방향이 바뀌어요. 수요가 곡선이 완만하면은 탄력적.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이니까 이게 값이 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암기한 게 있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다. 수탄수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슨 형태? 발산형. 발산형은 뭐의 반대? 수렴형의 반대. 발산은 수렴형의 반대입니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급하고 공급 곡선은 완만할 때, 시간이 경과할 때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죠. 이렇게 균형에서 점점 이탈해서 발산하여 나가는 형태. 자,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형태는 뭐와 반대? 수렴형과 반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수요가 크지. 수렴과 반대입니다.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급이 완만하니까 탄력적, 수요는 비탄력적, 기울기와 탄력성은 또 역관계니까 바뀌죠. 그런데 요 발산형은 수렴형과 비교했더니 뭐야?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수렴형만 잘 기억하면 돼. 수렴형 반대는 발산이다. 수렴형만 잘 공부하면 돼요. 이 세 개 다 공부하다가 머리 안 돼요. 나중에 기억이 좀 그래요. 하나만. 그럼 공급은 뭐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는 비탄력적이죠.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일 때 무슨 형태? 발산형. 그래서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또 이런 형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이 형태에서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 형태를 우리는 순환형,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순환형. 자, 순환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또 수의 가격 탄력성과 또 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을 때 우리는 순환형이다. 자, 문제 69번 기울기인데 수요 곡선 요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3 절대값 0.3이고 이건 0.7인 요거니까 무슨 형태? A는 수렴형, B는 요거죠. 마이너스 0.5, 0.5 같으니까 뭐죠? 순환형. B는 순환형.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70번에 A를 한번 보면은 A는 우리가 이 P는 500 마이너스 QT가 주어졌고, 그리고 3P는 300 플러스 4QS가 주어졌죠. 자, B는 P를 꼬르는 400 마이너스 2QT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 P는 100 플러스 4QS가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 이건 3으로 양변 나눠주면 3은 100 플러스 3분의 4 QS인데 문제는 여기서 요게 Y축, 요거는 X축이에요. 근데 Y이 꼬르 우리가 A 플러스 BX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X축 앞에 있는 요 플러스 B가 바로 뭐가 돼요? 기울기가 돼요. 그럼 기울기가 요거거든요. 기울기. Q가 X축이에요. 요 앞에 요게 기울기.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면 무슨 형태? 수렴형. A는 수렴형이고, 자, 여기는 요게 기울기고, 여기는 P를 양변에 나눠줬더니 100 플러스 얼마? 2QS고, 여기가 또 뭐다? 기울기.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으니까 요 B는 무슨 형태? 같으면 순환형, 수렴형, 순환형 형태. 기울기. 근데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또 세 개를 다 탄력성으로 물을 수 있어요. 탄력성값. 그럼 탄력성이 얼마? 그럼 여기 탄력성이 2고 여기는 얼마? 뭐 0.5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탄력성이 얼마? 수익 가격 탄력성 1, 공급 1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여기는 얼마? 수익 가격 탄력성 0.7, 공급은 얼마? 2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탄력성 숫자로 주어질 수 있어요. 경기 변동 거미지 변호에서 한 문제 올해 출제 예상. 난이도는 쉽게 나옵니다. 난이도는 하. 여러분 우리 출제를 할 때 난이도 상, 중, 하 세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기 변동 거미집은 하예요. 하는 여러분 많이 여긴 틀리지 않도록 해야죠. 62페이지.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자, 1번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뭐 때문에? 바로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국지적 지역시장을 형성한다. 국지적 지역시장을 형성한다. 2번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재화의 특성,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뭐가 형성된다?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되는 거. 여기 2번 설명. 3번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많다. 맞는 지문이죠. 자, 부동성, 부증성 등의 특성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우리는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늘려주기가 어려워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한데, 바로 우리는 부동산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급의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차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4번 우리 거래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바로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자,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또 수집이 곤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정보 수집하는 탐색 비용도 증가하고 거래 비용도 그래서 증가합니다. 자, 5번 정답인데,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틀린 지문인데, 자, 이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이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을 말하지, 미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중강성까지 시장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자,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적시에 우리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이 경제적, 법적인 성질이 다르면 부동산 상품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죠. 자,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 자금의 유용성, 자금 조달의 가능성,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때 자금의 유용성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좌우되는 뭐에 영향받는다? 금리에 좌우받는다. 금리. 뭐 때문에? 고가의 상품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상승. 저기 여러분 경기 변동 보시면요, 부동산 경기의 상승 국면, 순환적 변동이 어디? 확장 국면이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이 들어서면요, 누가 중시되는 거예요? 매도자, 판매자, 매도자, 판매자가 중시되는 시장. 5번 정답. 구매자가 아닙니다. 매도자, 판매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5번 정답.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뭐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죠? 1번 정답.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의 다수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뭐가 된다? 소수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수. 다수가 아니다. 소수. 그래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의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상품은 뭐죠?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준화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 상품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죠.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대체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또 도매상과 소매상과 같은 중간에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 우리는 조직화가 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가 나타난다. 3번 틀렸고, 자,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도 사적인 경향, 공적 경향이 아니라 4번 틀렸고,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는 애가 틀렸는데, 국지성이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달리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동질적 가격 형성, 틀린 점. 자,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국지적 시장이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는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왜곡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얘기인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뭐죠? 이상적 시장이에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가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려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빗금친 부분이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야.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뭐가?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대, 과소,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우리는 할당,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3번 정답. 초과인 자체가 없어요.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수요자의 공급자 시장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기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분석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8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시간의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인데, 이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고 있냐에 따라서 크게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서 거기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 하죠?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약성 효율적 시장.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우선 존재하고, 과거에 이미 발표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인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가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이 안 되지만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뭐다? 가능하다. 자, 1번 질문 보시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기본적 분석에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 여러분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본적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다. 1번 틀린 질문. 2번 거기에 3번 3번 보시면은 3번 질문 요걸 이제 설명인데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에다가 더해주죠. 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공표되는 정보.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이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여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죠?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죠. 그래서 공표된 정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얘기해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즉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자, 삼성전자가 투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인데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또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자,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3번에 보시면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뭐를 여러분 중강성에서 요 과거 요 기술적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하는데 과거의 기술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초과이윤이죠. 초과이윤을 올릴 수 없죠. 여러분 당연히 과거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이윤을 못 얻는데 과거의 정보 가지고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3번 정답. 자, 그리고 공표된 정보에다가 공표되지 않은 정보, 즉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자,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 완전한 이 정보라는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입니다. 4번 틀렸고 2번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은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다?
여러분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결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인데 증권시장 및 부동산시장에 부합되는 시장, 증권시장 및 부동산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은 중강성까지 시장이고 강성의 효율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 됐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시간에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또 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정보가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아까 설명했고요. 3번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효율성의 정도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럼 선진국일수록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의 정도도 높습니다. 4번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의 이윤은 얻기가 쉽다 하니까 틀렸죠. 초과이를 획득할 수 없다. 5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개념은 맞았는데 뒤에 또 기본적 공표된 자료인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이를 얻기가 쉽다. 여러분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이는 얻을 수 없다. 1번 정답입니다. 1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현재의 이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이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 개념 맞습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또 맞고요. 개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맞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는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여기 틀렸네요. 자, 이거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일지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4번 정답.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을 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우리는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개수수료 여러분은 진짜 싸다는 걸 알아야 돼. 세계 돌아보면 진짜 비싼 곳이 많습니다. 10억짜리 거래했는데 수수료가 1억에서 1억 5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싼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10억 거래도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싸지. 자, 12번 갑니다. 합격하고 청원하시라고. 부동산 정보와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요거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가 돼?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되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맞는 질문. 2번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하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뺀 것입니다. 맞는 질문. 요 계산 문제 이제 풀 거고요.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시장에서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거기에 B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4번 정답. 크게 눈뜨게 보면 B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질문. 5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밑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할당 또 B가 들어갔잖아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예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 지문을 달리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 5번 지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그러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뭐뭐라면은 뭐야? 가정을 했거든요. 가정은 안 변해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도 않는다. 5번 지문을 이렇게 또 말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1년 후 밑줄.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인데 박스 봅니다. 역세권 인근의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그럼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 대상 토지 가격은 8억 8천만 원. 그렇지 않을 경우 6억 6천만 원이고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는 8억 8천만 원.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6억 6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이럴 경우에 신역사가 들어설 확률 40%.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몇 프로? 60%. 요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억 4,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1년 후의 가격은 미래 가치예요. 이 미래 가치를 뭘로?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 그러면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했는데, 그럼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 7억 4,800만 원을 1년 후에 7억 4,8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고 기간은 1년이니까 1세. 그러면 7억 4,800만 원 1.1로 나눠주니까 지금 얼마 나오죠? 6억 8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현재 가치가 6억 8천만 원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는 현재 가치 6억 8천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투자자도 현재 가치인 6억 8천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실성 하에서,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우수한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미리 입수했을 때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의 가격은 8억 8천만 원, 그리고 6억 6천만 원이 주어졌죠. 자, 이때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얼마? 1, 이거는 0%. 자, 그럼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1년 후에 가격이 얼마죠? 8억 8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 0.1, 기간도 1스 1.1로 나눠주니까 8억 원입니다. 8억 원.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뭐를 빼주면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 되겠죠. 자, 여기 얼마죠? 우리는 8억 원에서 요걸 빼면 얼마? 6억 8천만 원을 빼주면 우수한 정보로 인한 정보의 현재의 가치는 얼마 나온다? 1억. 우수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얻는 정보의 가치는 1억 2천만 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정보 효율적 시장인데, 여러분 작년 여기에 토지 특성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요, 요거는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거의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은 올해는 어느 쪽이 중요하냐면은 이쪽이 좀 중요해요. 효율적 시장 쪽이 중요한데,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 쪽에서 여러분이 좀 중요한데, 아까 11번 문제 이런 유형 형태로 출제되지 않을까 보는데, 한번 좀 11번 문제 좀 잘 확인해 두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상권 분석 모형인데, 여러분 교재 17번 70페이지 16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